이번 시간에는 제3절 자재관리 업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재관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자재관리 시스템은 경영 통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관리 통합 시스템, 그리고 판매관리 통합 시스템, 자재관리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어떤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판매, 생산,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는 자재, 이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경영 통합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재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서 자재관리 통합 시스템은 재고관리 시스템, 여기서 재고관리 시스템에서는 적정 재고에 대한 것들, EOQ라든지 그런 것들, 발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계획 공정관리,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 관련된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구매관리 시스템, 구매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단가의 결정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납기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은 여기에서 창고 부도라든지 그 다음에 불용이나 잉여를 적절하게 처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업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운반과 관련된 운반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 관리는 경영계획, 판매계획, 구매계획, 협력사계획, 생산계획, 그리고 신제품 개발, 해외 공장 신정설 등 경영 전반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계획에서는 이익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매계획, 예를 들어서 어떤 할인 계획이 있다라든지 이럴 때 물량이 더 많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생산이 적절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단종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계획, 구매계획에서는 납기를 준수하는, 그래서 저가를 우리가 저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협력사계획, 그 다음에 생산계획,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관리의 방침은 생산계획의 변동, 설비관리의 변화, 공정관리, 운반관리, 품질관리, 창고관리, 원가관리 등을 고려해서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라든지 생산과 관련된 것들, 품질과 관련된 것들, 원가와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사 자재관리인데요. 협력사 자재관리는 자사의 규격을 정해서 필요한 기능을 가진 부품이나 재료를 의뢰해서 공급해 주는 업체. 그래서 협력사 자재관리는 일종의 우리가 원하는 사양, 우리가 정해진 사양대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구매는 만들어진 사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양대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협력사 또는 외주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사 분석을 통해서 자재 수급에 대한 영향을 마찬가지로 자재관리 방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협력사가 만약에 전량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영계획 수립에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분을 공급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협력사를 분석할 때에는 판매량의 증가, 신제품으로 인한 신규의 자재 수요,
그 다음에 기준 협력사의 문제. 기준 협력사가 갖는 문제는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납기 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재관리 방침에 반영하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구매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 입장으로 봐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 수요자인 경우에는 생산량을 맥시멈 활용하게 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장을 정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으로 하는 신규 자재의 수요가 되면 기존 자재는 이익녀나 불용 쪽에 더 가깝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신규 자재가 가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 자재 관리에 있어서는 경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계획, 그 판매계획을 뒷받침하는 생산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생산계획에 따라서 품목별로 소요량과 소요 시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확인하고 재고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재고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품목별 재고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무재고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바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느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무재고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별 자재 관리는 생산 방침에 따라서 수량과 보관 방법, 그리고 운반 방법 등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고 파악이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요. 생산에 투입될 수도 있고요. 투입되기 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재고가 적절하게 파악이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수준을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고 수준에서 과연 여기에서 재고 유지 비용과 우리가 이제 관련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적절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별 재고 수준도 고객에 판매되는 수량과 동기화해야 된다. 즉, 완제품과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가 동기화돼서 흐름 생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축이 돼야 된다. 즉, make to stock처럼 만들어서 재고로 쌓도록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고 업무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검수는 여기에서 우리가 검수와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검수는 그리고 검사는 QC라는데 품질 관리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능적인 것은 완벽한 QC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고의 입고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에 합격을 하고 입고가 되고 나면 이 재고가 내자냐 또는 외자냐 또는 사내
에서 만들어진 거냐, 외주에서 가공된 것이냐, 그 다음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정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라든지 청구서가 발행이 되고 전표가 발행이 되고 그리고 자금 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합격되지 않고 불합격이 되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반품 행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입고 절차는 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합격된 물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출고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계획 출고와 미계획 출고, 즉 신청에 의해서 출고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계획 출고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출고 지시서가 발행된다라든지 또는 직투입, 여기서 창고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생산 현장으로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외주 임가공 출고가 된다라든지 직송 출고, 그 다음에 간판 출고도 이제 지트 출고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출고, 일괄 출고 이런 식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작동한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미계획 출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수작업 전표 출고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자재 반납도 바로 이런 어떤 출고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 계획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영 환경을 살펴보고요. 경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과 기술을 살펴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에 의해서 능력이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1년 이상인데요. 이 생산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설계, 그 다음에 공정의 설계, 입지 및 시설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이 설비에 대한 그 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중기 계획이 수립이 되죠. 중기 계획은 총괄 생산 계획이라든지 일정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단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단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재 소요 계약은 단기 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에 필요한 능력이 있느냐, 인력이라든지 기계가 가능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일정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 계획. 판매 계획은 내수냐, 수출 품목이냐, 또는 뭐 사내 이체냐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월간 생산 필요량에 따라서 자재 재고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재고, 완제품에 대한 가용성도 이제 살펴보아서 얼마를 생산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게 되면 세부적으로는 생산 능률 계획, 작업 시간 계획, 자재 수급 계획, 제품 재고 계획, 설비 운영 계획, 1년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생산 계획안이 수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와 생산의 조정 회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조정 회의의 결과로서 월간 생산 계획이 확정되어서 배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정돼서 배포됨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간 생산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월간 일간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공정 또는 라인별 생산 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이제 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일 작업일보가 생성이 되고 작업일보가 집계되면서 진도, 현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라는 거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려면 네이버 카페 구전동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